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을까요?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제가 지금 살을 빼고 있거든요. 살을 빼려고 하니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 보여요. 저는 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 피자가 맛있어 보이고요. 닭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왜 사람은 살을 빼야 될까요? 오늘은 바로 다이어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15년 넘게 다이어트 중입니다. 매년 초에 굳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다시 쪄요. 굳은 결심하고 뺀 다음에 또 다시 쪄요. 이거를 15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 또 이제 제가 느낀 다이어트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성공도 못했으면서 무슨 다이어트 얘기를 하냐 싶으실 수 있겠지만 다이어트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다이어트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다이어트 문화는 다이어트의 산업?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마른 몸매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TV에 나오는 연예인 같은 분들 보면 어떤 한국 컨텐츠 같은 데 나오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많이 말라 있죠.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마른 몸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방송에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국에 살 빼는 사람들이 많냐? 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K-팝 아이돌들을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배우들도 굉장히 마르고 근육질 있고 이런 몸매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더라도 마른 몸매 혹은 좀 지방이 없고 근육이 있는 몸매들, 이런 몸매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탁 하면은 근육 막 나오는 그런 몸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몸매 혹은 되고 싶은 몸매를 조금 SNS를 찾아서 알아보니까 남자분들은 덱스 요즘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덱스 그분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종국 같은 몸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진짜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원영 씨나 카리나 씨 같이 정말 마른 몸매들을 정말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랑 비교해도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준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어떤 욕구, 먹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고 또 관리도 엄청 많이 받고 운동도 진짜 많이 하고 하면서 그런 멋진 몸매를 가지셨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산업들 혹은 뭐 다이어트로 유행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유행하던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사라진 다이어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운동은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단으로 살을 빼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했던 게 먼저 쉐이크 다이어트가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쉐이크 다이어트가 뭐냐면 매 끼니를 3끼를 챙겨 먹는데 그 3끼에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초코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 뭐 과일 쉐이크, 이렇게 쉐이크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병에 쉐이크를 갈아서 넣고 그냥 매 끼니를 그걸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영양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살을 뺄 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간 음식으로 몸에 들어오면 이게 뭐 살이 못생기게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근육이 빠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부 장기가 망가지는 문제가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비추천하는 다이어트라고 들었어요. 어쨌든 결국엔 먹는 게 적으니까 살이 빠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디톡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 이게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들이 많이 쌓여서 그렇다. 그래서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야채 주스라던가 혹은 뭐 해독 주스라고 부르는 뭐 야채 주스죠. 그런 것들을 먹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면 살이 자연스럽게 빠진다 라고 해서 야채 주스나 아니면 뭐 건강 주스 이런 걸 먹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식단 같은 건 나쁜 걸 좀 덜 먹고 요거 자체는 좋죠. 네, 왜냐면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야채를 많이 안 먹는 편인데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뭐 갈아서 먹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요거는 다른 음식을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유행했던 게 생각나는 건 아이유 다이어트가 한때 유행했어요. 혹시 그 한국 가수 중에 제일 유명한 아이유님 아시나요? 예, 그 아이유님이 뭐 공연인가 콘서트인가를 앞두고 급하게 살을 빼야 할 때 잠깐 기간 동안에 하는 다이어트래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사과 한 개를 먹고 끝이에요. 그리고 점심 때 바나나 두 개나 뭐 고구마 한 개 이렇게만 먹는데요. 그리고 저녁 때는 단백질 보충제 한 잔 딱 그렇게만 먹는데요. 엄청 적게 먹는 거죠. 사실 한 끼에 그거 다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며칠 동안 하면 살이 쪽 빠진 채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이유님도 절대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몸이 엄청 아프대요. 너무 적게 먹으니까 막 쓰러질 것 같고 몸에 무리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한때 있었다. 그래서 급하게 빼야 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따라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싫다, 나는 먹긴 먹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극단적으로 원푸드로 간다. 음식 하나만 골라서 그냥 하나만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질릴 때까지. 난 사과만 먹을 거야.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원하는 만큼 사과를 계속 먹는 거예요. 아보카도만 먹겠다. 아보카도만 계속 막 먹는 거죠. 샐러드만 먹겠다. 막 샐러드. 그럼 닭가슴살만 먹겠다. 막 닭가슴살만 먹는 거죠, 진짜로. 근데 이것도 사실 영양의 균형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을 때, 또 이제 지식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식욕을 없애보자 해서 유행했던 게 한약 다이어트래요. 근데 실제로 한약 다이어트는 유행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강남역 어디 한의원에 그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가는 요 한약 다이어트 약을 지어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한약을 받아보면 정말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음식 좋아했던 사람이 맞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게 먹게 되니까 그 살이 정말 많이 빠진대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한약을 뭐 평생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을 끊게 되면 다시 식욕이 돌아와서 또 많이 먹어서 이제 다시 살이 찌는 걸 요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요 현상이 거의 무조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몸에 뭔가 이제 약재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했던 게 황제 다이어트예요. 황제 다이어트는 황제처럼 매일 고기를 먹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쌀이나 밀가루 이런 게 살을 찌게 만든다라는 지식이 쌓이면서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고기를 많이 먹자. 고기를 먹으면 영양도 부족하지 않지 않냐?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시작한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식단에 다 고기로만 꾸립니다. 그리고 야채 아주 조금 이렇게 먹고요. 대신에 거기에 밥 같은 걸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고기만 먹으라 그러면
뭐 먹고 싶은 만큼 계속 먹어 해도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가 또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안 좋다 해서 좀 이름 붙인 게 이제 북유럽 다이어트 이런 거, 아니면 뭐 지중해식 다이어트, 그 건강한 나라들의 식습관을 좀 따라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졌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진 이유는 아무래도 부작용들이 좀 있었죠. 우리 영양 부족이 벌어지니까 두통도 생기고, 실제로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탈모가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뭐 정확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단백질도 안 먹고 너무 먹는 양을 줄이니까 이제 머리에 있는 어떤 힘, 에너지도 좀 아낀 거 아닌가. 그래서 머리 날려버리고 몸이 비상사태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운동을 병행하면서 할 수 없는 식단들이죠. 힘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운동보다는 식사 위주의 다이어트들이 유행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새는 뭐가 유행하냐, 요새 어떤 다이어트가 유행하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건강에 관한 정보, 식단이나 운동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한국에서 유행하는 건강 유튜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을 잘 알려줘요. 과거에 유행했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방식으로 요요가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운동 열심히 하면 살 빠져 해서 운동 많이 하고 음식 많이 먹고 해서 우리가 흔히 건강한 돼지라고 불렀거든요. 건강하지만 통통하다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운동도 중요하고 식단도 다 중요하니까 조절해서 하자 해가지고 러닝을 하면서 식단을 한다던가 수영을 하면서 식단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발전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러닝을 하면서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히 마른 것만 좋은 게 아니네, 마르면서 근육도 있어야 되네 라는 식으로 생각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운동, 뭐 피트니스 트레이닝이죠.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1대1로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스타일의 운동을 많이 알리신 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유명한 분들 중에는 그 런닝맨에 나오시는 김종국 님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라, 대신에 건강한 걸 좀 웬만하면 먹고 대신에 운동 열심히 해라 라는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표현해 주면서 건강하게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는구나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의 전환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김종국님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식단을 이제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황제 다이어트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탄수화물이 그래도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량만 먹는 거죠. 밥을 딱 반 공기 정도만 먹는다라던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고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서 영양적으로 부족하지 않게끔 만들자.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고요. 아마 다이어트 식단하면 대부분이 이런 식단을 따라갈 것 같아요.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요. 그리고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간헐적 단식이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배를 비워놓는 거죠. 그리고 8시간 동안에 그날 하루 동안의 식사를 다 마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5시 사이에 모든 식사를 마치는 거죠. 그리고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몸의 장기들이 좀 쉴 수 있어서 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샐러드라던가 혹은 포케라던가 닭가슴살이나 이런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점차 바뀌면서 조금 더 그래도 건강해진 식단으로 다이어트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새 트렌드, 이 다이어트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이 트렌드 중에 하나는 혈당 다이어트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혈당이 올라가면 안 좋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인슐린이 분비가 많아지면서 뭐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하고 뭐 연구가 뭐 활발한가 봐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혈당 조절하는 식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당뇨 환자가 정말 많거든요. 당뇨에도 너무 좋은 식단이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인,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 다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식단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안 먹기, 또 설탕을 먹어야 되면 웬만하면 이제 대체당이라고 부르는 걸로, 또 혹은 제로 칼로리라고 부르는 제로당으로 부르는 그런 음료로 점차 이제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혈당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좀 건강한 식사로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신인데 위고비 다이어트라고 하죠. 네, 위고비라는 약을 맞으면 이제 식욕이 급속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아도 되고, 그리고 금액도 못 맞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또 몸에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 같은 것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서 요즘 유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맞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이미 한류 스타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라던가 이런 유명인들은 위고비를 정말 진작부터 맞았고 지금도 많이 맞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최신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아마 위고비 다이어트가 아닌가. 이 위고비가 부작용이 정말로 많지 않고 이렇게 효과가 좋다면 많은 비만인들에게 혹은 많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약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국에서 유행했던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올해는 정말로 살을 빼고 건강한 몸,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앞으로 매주 찍겠지만 올 말에는 정말 쏙 빠진 모습으로, 진짜로 근육이 진짜 드러나는 정도의 모습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좀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가장 어떤 멋있는 몸으로 평가받는 인물은 혹시 누구인가요?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들으러 와요. 한국 문화 팟캐스트로 즐겁고 편